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 삶 녹여 주 이름 알리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 삶 들여 주 이름 밝히어라.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온 맘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치세 주를 기뻐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 삶 녹여 주 이름 알리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 삶 들여 주 이름 밝히어라.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온 맘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치세 주를 기뻐해. 주를 높이세.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같은 호흡으로 걸었던 샬롯 14조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샬롯 14조의 구성원은 이하음, 문시훈, 박인서, 장하윤, 한서연, 이하랑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학기 동안 읽었던 6권의 책들이 있는데요. 먼저 외투부터 시작해서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틴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유토피아, 군주론,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읽었습니다. 네, 이 6권의 책들 중에서 저희 팀 멤버들이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책 한 권과 또 그 책에서 가장 인상에 깊는 책의 한 구절을 골라서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음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바르톨로메가 말하길 나는 걔가 아니에요를 인상이 남았는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바르톨로메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떠나 나도 사람이다 인정해달라는 것이 대단스럽고 자연스럽다. 네, 그 다음 장하윤 나와서. 네, 저는 틴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공의를 실현할 방도를 열심히 찾지 않는다면 정의롭고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셈이다. 를 골랐는데 이걸 보고서 제가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골랐습니다. 네, 정말 유쾌한 이유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한서연. 저도 팀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스스로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믿는다라는 구절을 뽑았는데 이걸 보고 어쩌면 나도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믿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 나는 옳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해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의시라는 진리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박인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부러운 자가 둘이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만과 시기와 탐욕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불꽃처럼 불붙이고 사람들을 태울 것이요 라는 신곡의 문장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샬롯을 다 끝나고 나니까 집에 남아있는 책이 신곡밖에 없어서 그래서 발표할 때 그 나눔할 때 썼던 구절을 인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차례는 문시온입니다. 저도 팀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소산이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인간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접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글귀를 뽑았는데 왜 이 글귀냐면은 제가 그냥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이 책에 흥미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구절이기도 했고 또 정의란 무엇인가의 주제가 남을 돕지 않는 것은 불의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해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그리스도인이 읽었을 때 결국에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기독교와 성경은 왜 옳은 것인가여서 그거를 좀 알려주는 구절이 아니었나.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왜 성경이 옳은지를 시원하게 긁는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항상 비그리스도인이 살짝 기독교는 왜 옳아 이렇게 너는 왜 기독교를 믿니 이렇게 물으면은 항상 그 이유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납득시킬 만한 좀 설득되는 그런 말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조 조원들이 멋진 구절과 또 이유를 발표해 줬는데요. 마지막은 제 차례입니다. 네. 저도 인서처럼 단테 신곡을 뽑았는데 이제 가시지요. 우리의 두 의지가 합쳐졌으니 당신은 저의 길잡이요 주인이자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앞장을 섰고 나는 그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다. 라는 구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구절이 단테가 지옥 약간 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약간 베르길리우스를 만난 다음 이렇게 베르길리우스한테 말하는 장면인데 단테가 이 무시무시한 지옥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동반자 베르길리우스 덕분에 오를 수 있었고 또 끝까지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을 읽을 때마다 저의 험난한 인생길이 떠오릅니다. 저에겐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시기에 험난한 여행 중에도 그분의 딸이라는 사실 하나가 저를 자신 있게 돕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샬롯 14조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냥 한 번에 다 나오겠습니다. 자, 저희 13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샬롯 13조이고요. 저희 구성원을 소개하자면 고태유, 이가온, 정래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방자매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샬롯 13조는 지금까지 외투, 유토피아, 군주론, 그리고 신곡, 두 권의 정의란 무엇인가,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시까지 8권의 책을 읽음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 저희는 마지막 주에 한시를 읽고 저희도 자작시를 한 개씩 썼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도 한번 각자 쓴 시를 읽어볼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 저희 조의 막내 가온이의 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눈송이 하나하나라고 제목으로 시를 썼고요. 네, 일단 읽겠습니다. 눈송이가 떨어진다. 보송보송 귀엽구나. 눈송이 하나하나
나의 똑같은 눈송이는 없다. 네, 정말 귀엽고 깜찍한 그런 시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작가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눈이 떨어지는 거 보고서 눈이 되게 모양이 다 다른 거를 보고서 그때 딱 시가 떠올라서 썼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레원 작가님의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주여고요. 마른 산 오르면 나오는 건 그림은커녕 산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보일 뿐. 이 황폐한 산을 채워주는 건 아침마다 들리는 그의 목소리. 주여 주여 주여. 아파트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그를 말릴 방법은 오직 그 산에 오르는 것일 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모두가 그의 부단한 노력만큼은 인정해 주었지. 네, 정말 재밌는 시인 것 같네요. 이 시에 대해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그 한 10시, 9시 정도 되면 어떤 분이 산 위에서 막 기도를 하십니다. 막 주여, 주여, 주여 막 3번을 외치시는데 뭔가 되게 민폐인 것 같았었는데 이게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되게 성실하시다,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태유 씨의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간다. 어김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어찌 따라잡을 수 있을까? 매일 한도 없이 나에게 오는 시간은 24시간 1440분 86,400초. 매일매일 돈과 같은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왜 나는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네, 되게 시간을 감성적으로 잘 네, 표현하셨네요. 한번 그러면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매일매일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비유를 해서 썼는데 이 돈이 맨날 같은 돈이 우리한테 입금이 되면 매일매일 다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짝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썼습니다. 네. 제목이 궁금해요. 1440분 86,400초 그냥 이렇게. 멋지네요, 제목이.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방자매님들의 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도 해석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마이크에 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윤하. 시간은 언제나 제멋대로이기에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를 돌아보는 듯 하다가도 바람처럼 멀리 가 있고 번개처럼 빨리 가는 듯 하다가도 저기 뒤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뼈저리게 느꼈었지. 순식간인 줄만 알았던 시간이 왜 가나 우루과이 전에서만 느려졌던가. 좀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시간과 대체 어찌 평생을 함께 한단 말인가. 속절없이 흘러온 시간을 보면 나의 성장이 시간의 흐름과 비례했는지 확신 못해 허탈함이 찾아오지만 문득 생각나는 흘러온 시간 속 점점이 박힌 추억에 미소 짓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현재는 없는 인간인 나에게 과거와 미래는 신이 준 선물일 테지. 과거는 나를 비춰 돌아볼 수 있는 거울, 미래는 내 인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불빛. 난 이 두 종류의 시간 속에서 휩쓸리기보단 그들과 함께 헤엄치게 해달라고 신께 빌어본다. 너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 나로부터 나오나니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니 피곤해지는 모습이 어찌 사람 모습이랴만 미래의 나야 지금의 나를 흑역사라 하지 마라. 너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 나로부터 나오나니 아직 고등학생도 아닌데 인생 망했다고 성화네. 힘써 공부에 발표했거늘 어째서 일도 극성스레 비판하는가. 눈. 작은 눈 하나가 손 위에 내려 녹아내리고
이 눈이 점차 쌓여 내 손을 차갑게 만든다. 세상은 눈으로 빛이 나고 아이들은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추운 겨울 속에서 눈은 위안이 되어 주었다.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해석을 들을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전 진짜 좋은 시인 것 같네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제목은 조금만 천천히 와라라는 제목이고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아, 조금만 천천히 따라와라. 내 너에게 잡힐까 두렵다. 오래전 너는 항상 뒤쳐져 걸었건만 이제는 너에게 잡힐까 두렵다. 오랫동안 너보다 앞서가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내가 부끄럽다. 가는 길에 꽃이라도 심을 테니 감상하면서라도 여유롭게 따라와라. 시간아, 조금만 천천히 와라. 저는 이게 7원절구로 이루어진 한시인데요. 한자 버전이 있는데 읽지 않기 이거 이게 좀 한자로 읽겠습니다. 시간 만만 근차가 아파 피 조주가 선이 총시 만만주 아파 헌재 아파 피 이주 훈구 아위 이선주 아몰주유 괴언우 거루 화이호 식전 감사 이어 유근차 시간 만만 근차 저의 시는 이제 좀 너무 빨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소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을 한번 의인화 시켜봐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마키아벨리의 재판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신생 국가의 군주는 어떤 리더십을 펼쳐야 하는지 주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군주가 6개로 쪼개어 있는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일하여 주변 침입국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이탈리아를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국가로 세워주길 기대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공직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해박한 역사적 사례를 담은 군주론을 써서 피렌체의 새로운 군주 메디치에게 헌정합니다. 이 책은 로렌초 데 메디치 한 사람을 위해 쓰였으나 이후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특히 우리가 역사 속에 독재자를 알고 있는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지도자까지도 이 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현실 정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꼽힙니다. 이번 재판 절차를 통해 마키아벨리를 재조명하며 그의 주장에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절차를 통해 배심원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책을 통해 주장한 군주의 모습이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1234 피고인 마키아벨리,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정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생년월일은 1469년 5월 3일입니다. 주소는 저승입니다. 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일어나세요. 정숙하시고. 먼저 검사는 차례대로 왜 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쓴 군주론은 인류 역사에 끔찍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예로 들자면 히틀러, 무솔리니 등등의 독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멘토 같은 존재가 되었으므로 막중한 책임과 함께 재판을 요청합니다. 피고인이 쓴 군주론은 그가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또한 좋은 군주를 양성하는 목적보다는 복직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국가보다는 개인을 위해 쓴 책입니다. 군주론은 훌륭한 군주를 양성하기 위해 쓴 책이지만 오히려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를 양성하였으므로 이탈리아인들에게 국가의 안정과 번영보다 고통과 역사의 수치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쓴 군주론은 좋은 군주라는 소득은 전혀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한 독재자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책으로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기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합니다.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군주론을 제가 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 신생국가의 군주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와 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독재자를 양성하거나 키우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및 증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주론 책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이 책에 영향을 받아 통치력을 행사한 무솔리니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은 신청할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까? 예, 당시 피고인의 상황을 증언해줄 렌처 대 메디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피고인 앞으로 물어보는 말에 대하여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해 주십시오. 네. 자, 피고인은 군주론 서문에 위대한 로렌조 데 메디치 전학기 올리는 글이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이익 혹은 복직을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피고인은 군주에게 폭력성이 잠시만 이게 아닌데. 피고인은 군주론 139쪽에서 142쪽에 군주는 사악해 하며 잔혹함으로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군주에게 폭력성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주는 잔혹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군주는 잔혹함이 필요하면 폭력성이 경비해야 된다 이 말을 주장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피고인은 훌륭한 군주로 체살의 보이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시대로 레미로에게 로마냐를 잔혹하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자 그를 죽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위해 자기의 지시에 따랐던 신하마저 죽여버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체살의 보이자가 훌륭한 군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생국가의 군주상에 적절한 인물을 찾다 보니 치사로를 예로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려던 주장은 나쁜 일은 군주가 아닌 아랫사람을 시키고 본인은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어야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였을 뿐입니다. 피고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자질로 짐승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사자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군주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군주의 자질 맞습니까? 제가 군주론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합니다. 그들은 은혜와 인내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며 분덕스럽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다스리려면 군주가 어떻게 통치해야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저는 이를 군주론에 적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심원 여러분, 정치적, 사회적 안정만 이루어진다면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를 가차없이 죽여도 되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처단하는 이런 군주가 정말 훌륭한 군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괜찮다는 권모술수를 가르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이런 주장은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얻고 강화해 갈 수 있는지 군주론 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악한 군주를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측은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피고인이 악한 군주상을 퍼뜨린다는 것은 검사 측의 편파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군주론 책에서 군주가 사랑받지는 못한다고 해도 미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백성의 재산을 지켜주고 부녀자들을 보호한다면 군주는 미움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현실 정치에서는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군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군주상에 대해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군주는 어쩔 수 없이 때에 따라 냉철한 성품을 내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무솔리니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원고가 신청한 무솔리니 증인을 먼저 신문하시고 그 다음에 피고가 신청한 로렌초 데 메디치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무솔리니 먼저 할게요. 원고는 신문해 주세요. 예, 재판장님, 증인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저는 침대 옆에 마키아벨리 군주론 두고 자기 전에 수시로 꺼내 읽곤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키아벨리를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볼로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군주론 책의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나요? 저는 이기적 인간 본성과 힘에 대한 찬양을 배웠지요. 권력을 획득하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잔혹함을 보여주고 은혜는 조금씩 베풀며 민심을 장악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상비군을 통해 국가를 통제하고 국민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예, 재판장님. 앞에서 변호 측은 피고인이 악한 군주상을 이야기한 것이 검사 측의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악한 군주상을 퍼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악한 독재자에게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도왔기 때문에 결국 악한 군주를 만들어낸 것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고는 반대 신문하시죠. 예, 재판장님. 증인은 민족주의, 전체주의 등 기반이 된 파시즘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는 내용이 피고인의 군주론에도 나와 있습니까? 그랬나? 안 그랬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증인에게 철학이 없다 말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도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 위대한 우리 이탈리아, 우리의 우월성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는 노력해왔습니다. 피고인은 이탈리아의 통일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군주의 행동을 이야기했을 뿐 자기 민족이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학살하라는 주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전체주의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무솔리니의 사상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증인은 군주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군주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무솔리니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로렌초 대 메디치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피고는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마키아벨리를 아십니까? 네? 누구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 피렌체 공화국 제2 서기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증인에게 군주론을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난 책 같은 거 딱히. 아 맞다. 내가 뭐였지? 내가 시민들 만나는 시간에 누군가가 책을 저에게 선물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있었던 사람이 되게 좀 사냥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네. 검은색 사냥개인데요.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아이고 웃기네. 숟가락에 맺혔나? 네. 아무튼 책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네. 그럼 그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겁니까? 네, 읽어보지도 않고 어딘가 던져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인은 피렌체를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내가 뭐랬더라? 잘 모르겠네요. 나도 궁금해서 잘 찾아보았지만 나오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군주론 책을 읽지도 않았고 그를 복제시킨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네. 보십시오. 검사 측이 주장하는 군주론을 지은 피고인의 목적, 즉 복직하기 위해서 또는 악한 군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은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피고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가지고 피고인을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로렌초 대 메디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는 최종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변론 하겠습니다. 네, 판사님, 피고인은 많은 독재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없으므로 사회봉사 6개월과 GHS의 기독교 레토리카 사상교육 50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고 측도 최종 변론 시간입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에 져서 군주로는 지금 보면 오류가 많고 허술한 지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군주상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악한 군주상을 퍼뜨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독재자의 증언뿐이며 그저 피고인의 책을 마음대로 읽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의미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또한 검사 측의 피고인의 책이 독재자가 권력을 잡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악한 군주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책이 반대로 좋은 군주에게 갔더라면 좋은 군주가 권력을 얻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좋은 군주냐 악한 군주냐는 개인의 선택이지 피고인의 영향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부분을 따져보아 검사 측의 기소는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너희가 배심원이 돼가지고 표결을 해줘야 돼. 지금 이거 투표용지를 나눠줄 건데 어느 쪽에 이거는 설득력 있는 쪽에다가 줘야 되는 거야. 누가 내가 저 사람 더 좋아하니까 인기로 하는 게 아니고 알지? 네, 지금부터 마키아벨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상을 지닌 책을 저술을 함으로써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들에게 부정적인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측에게 GHS의 사상 교육 50시간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 판결을 번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들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검사 측의 기소를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빨리 가서 판사 끌어내. 고정 판사. 빨리 끌고 와. 차렷. 경례. 이렇게 해서 우리 레토리카 샬롯은 종강 모임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